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515페이지 할 사람이에요? 515페이지. 거기 515페이지 쭉 내려오다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추정적 효력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거기서부터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추정적 효력 가보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말미에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끊친 것 같네요. 그죠? 끊친 것 같아요. 추정적 효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종류를 쭉 나열을 해보면, 등기의 효력, 그죠? 뭐 여러 가지 효력이 있을 거야. 그죠?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26회 때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에는 뭐 요 정도 추점 저 공이다. 공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공신력 그래. 뭐라고요?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이 되겠네. 우리 민법 몇 조를 의미한다? 우리 민법 몇 조? 186조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100내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 골천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야만 매수인은 스스로 소유자라고 자처를 할 수 있고 제3자도 제 매수인 소유자마저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등기법 6조 2항에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느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로부터, 그죠?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건 우리 출제자가 거의 매년 출제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대로 외우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몇 가지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는데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를 나열해보면 임차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 다음에 화매 특약 등기 그래요.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 그래요. 어떤 약정사항이라고 했어요? 치료에 관한 약정, 치료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 따위 등은 당사자 간의 약속만 하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단 말이야. 약속을 하고 해당 등기 등을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걸 보고 그러그러한 등기에는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만 몰라도 뭡니까?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은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동순별접은 30회 때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암만 몰라도 동순별접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같은 구에 떨어진 등기의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되고 별구에 떨어진 등기의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에 의하게 됩니다. 그죠? 요건 제 30회 31회 연속으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야. 아마 요까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등기에는 뭡니까?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이 있다라고 판례하고 어디에서 학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건 판례하고 학설이 인정하는 개념이야. 추정력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무슨 관계? 권리관계에 관한 추정력이야. 그죠?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우리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어딜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야. 추정력은 판례하고 학설에 의해서 인정되는 개념이야. 그래요. 추정력 그럼 뭐지? 추정력 그럼 뭐야? 추정력이 뭐야? 추정력이 뭡니까?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에 의 이렇게 돼 있어요. A번 가보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설사 무인 등기일지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실체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죠? 추정이 된다. A는 A라고 합니다. 그죠? A는 A라고 합니다. 추정력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한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추정력을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그죠? 등기부가 딱 있는데, 이 등기부가 갑구야. 무슨 구다? 갑구야. 이렇게 생겼어. 순위번호 1번 그래갖고 등기 목적란 가봤더니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기록돼 있고, 등기 원인란 가봤더니 매매, 그죠? 팔았다 이렇게 돼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봤더니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즉 등기부 갑구를 펼쳐봤더니 갑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경로가 돼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갑이 소유자일 확률이 100%는 아니고 몇 프로야? 99.9% 그래. 뭐라고요? 99.9%야. 100%는 아니고 99.9%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원을 했잖아. 추정력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금덩어리 좋아하지? 순도 몇 프로? 99.9%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요. 99.9%는 조금 없어 보이니까 우리 대법원은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갑이 소유자일 개연성,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자일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99.9%랄지 개연성이 높다랄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추정력이 뭡니까? 그러면 순도 몇 프로다? 99.9%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 그런데 등기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등기부 바깥에 을이라는 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을이라는 자가 어떤 지금 사실 주장을 하고 있냐면, 비록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 명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을 따지고 보면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빠지지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민법에서는 번복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됩니다 라고 우리 책에, 그죠? 써 있어요. 그래서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을이 스스로 뭐가 되고, 원고가 되고, 등기상 소유명인 갑시기를 뭘로? 피고로 삼아서, 갑명의로 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니까,
판사 나리가 대신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소송? 말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제1회 변론 기일 날 을식이가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더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조리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갑식이는 분명, 그죠? 분명 등기부 등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등본 한 통을 띄워서 물적 증거 1호로서 등본 한 통을 판사한테 제출했을 거야. 판사가 이걸 펼쳐보면 갑이 몇 프로 소유자라고? 99.9% 소유자라고 생각하던 차에 을이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라고 사실 주장을 했더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당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을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추정력의 최종 종착지는 무슨 책임?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로 기착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요. 추정력은 뭐다? 순도 99.9%야.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물적 범위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의 물적 범위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것도 엄청 물어본 거지. 우리가 등기법을 잘 하려면 네 가지 장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네 가지 장부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대원신등이래. 뭐라고요? 대원신등. 그래요. 대가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등을 얘기하는 거야. 원이 뭡니까? 했더니 원인정보 그래. 뭐라고요? 원인정보. 대표성을 띠는 놈이 뭐가 있다?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신이 뭡니까? 했더니 신청서 해도 좋고 신청정보 해도 좋아요. 그래요. 신청서 그러지. 등이 뭡니까? 했더니 등기부해도 좋고 등기 기록해도 좋아요. 그죠? 이 네 가지 장부가 항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여기다 추정력을 위치시켜 놓고 각 장부에 써봤어요. 그죠?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왜 안 미쳐? 대장이라는 장부는 권리 정보 쪽보다는 무슨 정보? 사실 정보를 더 우선시하는 장부야. 그죠? 그래서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칠 턱이 없어요. 그죠? 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정보, 신청서, 그죠? 등기부에는 모두 추정력이 미쳐요. 그죠? 추정력이 미칩니다. 등기 원인 정보에도 미친다는 얘기가 뭐야? 등기 원인 정보에도 미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지금 소유명인 갑식이가 옛날 옛적에, 그죠? 옛날 옛적에 A라는 놈하고 만나서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매매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을로서는 이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있음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환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기 소유명인 갑식이가 성년자가 아니고 뭐야? 미성년자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악착같이 우겨대는 을로서는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갑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서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로서는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 을이 입증을 해야만 이 강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봐봐요. 그래서 절차의 적법성 그래. 뭐라고요?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쳐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본건 그래. 뭐라고요? 본건에도 당연히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부는 조금 나눠보자라 그랬어. 등기부 맨 앞장이 뭐지? 표제부 그래. 그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표제부. 그 다음 장이 뭐야? 갑구 그래. 그죠? 갑구. 그 다음 장이 뭐야? 을구란 얘기야. 갑을구에는 추정력이 미쳐요.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표제부에는 사실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 그죠? 갑을구에는 권리 정보가 기록이 돼 있어. 우리 추정력 그러면 무슨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다? 권리 관계에 관한 추정력이라는 얘기야. 그죠? 아주 셀 수도 없이 물어봤지. 그죠?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대장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는데 원인 정보, 신청 정보, 등기 기록에는 당연히 추정력이 미쳐요. 그죠? 됐어요? 표제부에는 미치지 않는데 갑을구에는 추정력이 미칩니다. 됐죠? 잘 좀 기억을 해놓고. 근데 물적 범위, 그 다음에 뭡니까? 인적 범위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죠? 인적 범위. 이게 인적 범위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까지 추정력이 미치냐, 이런 얘기야. 그죠? 누구누구에게까지 추정력이 미칩니까? 이런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추정력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강하다는 얘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죠?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 의무자가 어떻게 해? 공동으로 신청해서 격려된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쪽이 강하다라는 의미는 본인 빼고, 갑식이 본인 빼고, 제3자 그래요. 뭐라고요? 제3자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쪽이 약하다는 의미는 현재, 그죠? 현재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뿐이지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일체 미치지 않아요. 약한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약한 추정력 그래요. 그래서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승계 취득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상태에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깨져버려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서부터 보존 등기 명인 스스로가 본인이 원시 취득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몰라도 순도 몇 프로? 99.9%,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물적 범위, 그 다음에 추정력의 무슨 범위? 인적 범위 정도는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그걸 한번 보죠. 다시, 거기 동그라미,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의 등기일지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결과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주장 또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B번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관한 것이고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요 얘기야. 그죠? 요 얘기야. 그치?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니은번 추정력의 범위 그래요. 등기된 권리는 명의인에게 기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권리 변동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요거야, 요거. 강한 추정력 그래. 뭐라고요? 강한 추정력의 의미야. 그 다음에 B번. 기재된 등기 권리, 그죠? 기재된 등기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원이라도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C번 절차의 적법성에도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야. 다 얘기했어요. 그죠? 다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추정력의 번복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의 번복. 등기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한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그래요. 거기 예를 들어놨는데 공유 지분이 있어서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 때, 그죠?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 때, 이건 기재 자체를 봤을 때 부실한 등기가 명백하지,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이 됩니다. 그죠? 추정력이 번복이 돼요. 거기 사자 명의의 등기,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기재 자체로 봐서 부실한 등기가 명백합니다. 그런 등기를 보고 뭐라 그래? 절대적 무효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 등기안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런 등기의 추정력이 있을 턱이 없어. 그죠? 있을 턱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이 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써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가봐요. 516페이지 니을번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A번 보존 등기. 요건 좀 잘 봐야 돼요. 약한 추정력에 관한 내용이니까 잘 봐야 돼.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 사실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는 강하다, 약하다? 약한 추정력이야.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칠 따름이지 그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그죠? 뭐 따라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든지 신축 동그라미 신축한 것이 아니라든지 즉 원시 취득자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다랄지 그죠? 그 다음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거기 사정은 아마 그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죠? 그래요. 사정 그래요. 행정처분이야. 그죠? 조사를 해서 갑이 소유자인지 을이 소유자인지 결정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깨져버려요. 그 상태에서. 예컨대 소유권, 이제 잘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 양수 동그라미. 그죠? 양수.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어떤 권리자를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승계 취득입니다. 양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져버리고 보존 등기 명인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보존 등기 명인 스스로가 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승계 취득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돼요. 그죠? 됐어요? 자백을 하고, 이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깨져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리고 명인 측에서는 이제 그 양수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말소 등기, 거기 C번 특조법상의 등기, 그 추정력이 계속 많아요. 특조법상의 등기 그래요. 특조법상의 등기에다가는 무척 강한 추정력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요? 무척 강한 추정력 이렇게 써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밑줄체죠. 여기서 특조법에 보면 3인의 보증서 그래요. 뭐라고요? 3인의 보증서가 위조됐다라는 사실을 밝혀져야만 추정력이 깨져요. 그죠?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거기 잡다하게 써놨는데 3인의 보증서 이렇게 써요. 뭐라고요? 3인의 보증서가 위조가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져야만 그 특조법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척 강한 추정력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거 사례를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미음번 점유 추정력과의 관계 그래요. 점유 추정력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200조가 규정하고 있네요. 그래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에 관한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뭔 얘기야? 뭔 얘기야? 그러니까 민법 200조는 등기된 부동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된 부동산에는 민법 200조는 적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왜 그래? 왜 그렇지? 여기 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야? 등기야. 그죠? 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야? 점유지. 어느 공시방법이 좀 더 과학적이고 우수한 공시방법이야? 등기야. 그죠? 이미 좀 더 과학적이고 우수한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우리 민법 200조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때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이야. 뭐라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200조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인지 미등기 부동산인지 잘 여러분들의 확인 사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추정력은 아마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야. 그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대. 그죠? 점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요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우리 민법 245조 제4항 2항을 의미하는 거야. 점유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야. 즉 거두절미하고 취득시효 기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효력을 뭐가 가지고 있어요? 등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고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취득시효 기간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주요. 그래요. 뭐라고요? 후등기 저주. 등기에는 최소한도 후등기를 밀어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설사 그 등기가 무의 등기일지라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도 후등기를 밀어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그게 5번, 6번에 적혀 있어요. 그죠? 5번, 6번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가등기 가서 얘기를 하면 될 테니까 미리서부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518페이지로 와봐요. 518페이지를 와보면 등기의 유효요건 그래요. 그죠? 등기의 유효요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지? 등기법 어디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론 그래요. 뭐라고요? 서론. 맨 앞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그죠?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일단은 등기법적으로 유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민법적으로도 유효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 그 격려된 등기가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26회 때까지 물어봤는데 이건 등기의 효력보다 더욱더 오래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죠? 그래요.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저는 올해 이 등기법 서론에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그래서 유효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몇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등기는 최소한도, 그죠? 최소한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존재는 해야 돼요. 그죠? 존재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등기가 적법한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뭘 기준에서 판단한다? 뭘 기준에서 판단한다? 등기법 몇 조? 29조를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야. 이제 나도 여러분들이 이 뻥끗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그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기운도 없어.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가봐요.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격려가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래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등기법 29조 각하사유를 기준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이 뭐라 그랬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위배가 되는 등기가 하나인데 그 위배가 되는 등기를 뭐라 그런다? 이중등기 또는 중복등기 그래요. 그죠? 중복등기 그럽니다. 하여간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려면 최소한도 존재는 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격려가 돼 있어야 되며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말아야만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그죠?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어떻게 됐대? 말소가 됐다는 얘기야. 또는 등기부 전부 또는 일부가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야. 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멸실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등기나 등기부가 표상하고 있던 소유권이란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지? 뭔 얘기하는 줄 알지? 그래요.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회복을 시켜놔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등기부 갑구야. 뭐라고요? 등기부 갑구인데 순위번호 1번 최초라는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그죠? 그 다음에 명의인 누구, 갑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등기소, 해당 등기소에서 이걸 잘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등기소에서 화재가 일어난 바람에 등기부가 혼란 타버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갑식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란 권리는 소멸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그죠? 등기부가 탔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권리는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회복시켜 놔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말소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이 밑에의 경우는 멸실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멸실 회복 등기의 형식으로 빨리빨리 그 등기나 등기부 등을 회복시켜 놔야 돼요. 회복된 놈은 종전 등기의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해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야 돼. 29조 각하사유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야. 그죠?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100%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죠? 100% 일치한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100%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양자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한다면 그 격려된 등기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일치가 되는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건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죠? 일치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는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그걸 물어볼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지?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 일치되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질, 양, 그 다음에 과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그죠? 질, 양, 과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이게 질이 뭐야? 양자의 내용이 질적으로 불일치되는 등기가 있다는 얘기야. 이 불일치되는 등기란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그죠? 질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양쪽으로 불일치가 되는 등기가 있다. 이 등기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그죠? 그래요. 질적으로나 양쪽으로는 다 일치가 되는데 물건이 변해가는 과정상에 있어서 불일치가 되는 등기가 있다. 이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이런 걸 기억을 해두자. 이랬어요. 질적 불일치는 법률행위의 주체의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고, 그죠? 주체는 일치가 되는데 대상, 객체의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고, 주체, 객체는 다 일치가 되는데 권리의 종류, 그래. 뭐라고요? 권리의 종류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어. 그죠? 이 주체, 객체, 종류에 전부 다 불일치가 있는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다? 효력이 있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지. 효력이 없는 등기라면 고쳐놔야 돼, 지워놔야 돼? 고쳐놔야 돼, 지워놔야 돼? 지워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6회 때 이 주체의 불일치가 있는 등기, 권리의 종류의 불일치가 있는 등기 등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갑으로 떨어져 있어야 할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떨어져 있는 등기는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되냐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여기 봐요. 당사자 간에 전세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당사자의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정작 등기는 무슨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는데 그 임차권 설정 등기는 지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쳐놔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죠?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질적으로는 일치가 되는데 양쪽으로 불일치가 있는 등기가 있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합의한 내용이 더 많아. 그죠? 또는 거꾸로 합의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 더 적다. 그죠? 그래요. 이걸 한번 봤을 거야. 합의한 내용보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죠? 양 당사자가 만나서 8천만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8천만 원을 꼬기로 했는데 등기부에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라고 1억 원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죠? 이랬을 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한도 내에서 즉 8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봐줘도 상관관계 없지 않겠느냐.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반대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137조, 그죠? 일부 무효에 따라서,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해결하라 그랬어. 그죠? 그래요. 양적 불일치. 그 다음에, 시간이 바빠요. 시간이 바쁘니까,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이런 건 설사 몰라도 좋아요. 그죠? 몰라도 좋은데, 과정상의 불일치, 그래요. 뭐라고요? 과정상의 불일치만큼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과정상의 불일치는 어떻게 기억하라 했어? 중,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뭐야? 용, 그러지? 중은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뭐는 뭐야? 모두 생략 등기. 원은 뭐다?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야. 용은 뭐야? 무효 등기 유용, 그러지? 그죠? 무효 등기 유용, 그래요. 이렇게 이런 등기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 그래요. 뭐라고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맨 끝이 뭘로 끝나야 돼? 유효, 이렇게 끝나야 돼. 무효 그러면 그 지문은 100% 틀렸어. 그래서 지문 1, 2, 3, 4번 이게 딱 봐서 그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인지 아닌지, 등기 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등기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인지 아닌지 확인 사살하면 어떤 표현이 있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있다면 맨 끝은 뭘로 끝나야 돼? 유효. 그죠? 대법원 판례에서 굳어진 판례니까 공식처럼 암기하고 들어갔어. 그죠? 됐어요?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야.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어.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등기부 을고,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 을고에 기록이 되겠네. 그죠? 그래.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1억 원을 꼬았습니다. 저당권자는 을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실체 관계하고 절차 관계가 100% 일치가 돼. 이 등기는 뭐야?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죠? 일치가 되니까. 근데 갑식이 설정자이자 채무자인 갑식이가 변직에 가서 원금 이자 1억 2,500만 원을 전액을 변제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액 소멸해. 그죠? 소멸해. 피담보 채권액이 소멸하면 모두 따라서 소멸하지. 저당권도 따라서 뭐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소멸상의 부종성, 그래. 뭐라고요? 소멸상의 부종성. 그래.
저당권이 실제 관계에서 소멸했어. 근데 등기부를 펼쳐봤더니 등기부에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뻔뻔스럽게도 버티고 있잖아. 그죠?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지.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에서 출발했지만 이 단계에선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한다는 얘기야.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갑시기가 뭐가 돼? 플러스. 을시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혼자가 둘이 같이 가? 둘이 같이 가지.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을시기도 어떤 놈이야? 게으른 놈이고, 갑시기도 게으른 놈이야. 둘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방치해 두고 있어요. 방치해 두고 있는 사이에 갑시가 다시 1억 원이 필요해. 그래서 갑시가 을을 찾아가서, 야, 1억 원 다시 빌려다오. 그죠? 1억 원 다시 빌려다오. 우리 그 무효의 등기 지웠냐 안 지웠냐 그랬더니 안 지웠지 그런단 말이야. 그 안 지운 등기를 다시 한번 우리 써먹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을씨가 오케이 그런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그래요. 뭐라고요?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다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하려면 말소 등기 대상이 되니까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요 독립번호 2번 그래갖고 1번 어떻게 돼? 말소. 그죠? 해놓고 이걸 어떻게 쓱싹 빨간색으로 다 지운 다음에 여기 독립번호 몇 번? 3번 해놓고 저당권 얼마 꽂아줬어? 1억 원 꽂았습니다. 저당권자 누구야? 을시기. 이렇게 기록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기록하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지. 비경제적이니까 그 무효 등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먹고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를 인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요 과정상의 불일치 그래요. 뭐라고요? 과정상의 불일치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죠? 과정상의 불일치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거기 518, 19,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걸쳐서 실체적 유효요건이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실체적 유효요건이 쭉 나와 있어요. 실체적 유효요건, 형식적 유효요건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게요. 그래요. 질, 양과, 그죠? 질, 양과. 과정성의 불일치는 뭐다? 과정성의 불일치는 뭐야? 중모 원형 그래. 뭐라고요? 중모 원형 플러스 뭐야? 실체 관계 부합. 그러면 맨 끝이 뭘로 끝나야 돼? 유효. 그죠? 무효 이렇게 끝나면 이 지문은 100% 틀린 지문이야. 그죠? 네, 공식처럼 암기를 하라는 얘기야. 그래요. 자, 그래서 저기 520페이지까지 얘기를 된 거야. 그죠? 520페이지까지 얘기를 됐습니다. 그 다음 521페이지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그래요. 첫 번째 등기소 가보죠. 등기소, 등기소의 관할. 우리 등기법상 관할의 원칙은 소유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 원칙이 나와 있네. 부동산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서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니은번 관할의 지정 그래요.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는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그 소유명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할의 지정권자가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야, 상급법원의 장이야? 상급법원의 장이 된다라는 얘기지. 상급법원의 장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관할의 위임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 밑줄 쳐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위임을 주는 거지? 왜 위임을 줘? 제가 어떤 사유를 예를 들어서 이순환 때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랬어요.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진짜 뭐 계속 얘기를 하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뭐가 흘러내리고 있어? 태백산맥 그래. 뭐라고요? 태백산맥이 흘러내리고 있지. 그죠? 태백산맥 대관령을 넘기 전에는 뭐야? 원주야. 뭐라고요? 원주. 대관령을 넘어가면 어디야? 강릉이야. 그죠? 강릉. 옛날에 외정시대 때 도청 소재지가 어디 있냐면 강원도 원주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소도 어디야? 당연히 원주에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강릉 놈들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대관령을 넘어서 원주로 다 넘어서 등기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특히 겨울에, 그죠? 겨울에 강릉 놈들은 대관령을 넘다가 다 떨어져 죽어요. 미끄러서.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강릉 사람들은 원주에 넘어오지 말고 강릉에다 뭘 설치를 하냐면 분사무소 그래요. 뭐라고요? 분사무소를 설치해서 강릉 놈들은 대관령을 넘어오지 말고 강릉에서 등기 업무를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얘기야. 외정시대 때. 이 규정이 이제 발전이 돼서 이게 위임 그래요. 그죠? 위임.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는 누가 되냐면 대법원장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교통 사정 때문에 등기 사무를 위임해 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신도시 개발 사업 그래요.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등기 업무가 폭증을 합니다. 그죠? 폭주를 하니까 등기 업무를 다 처리하면 등기관이 쌍커피 흘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대법원장은 등기 사무를 다른 관할 등기소에 위임을 주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위임을 주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기억을 해두고 동그라미 4번 등기 사무의 정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사무의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도 누구다? 대법원장이야. 뭐라고요? 대법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 그래.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근무하는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너는 오늘서부터 딴 업무는 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고 지정을 한 자, 그죠? 지정을 한 자만이 전결권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22페이지를 넘겨보면 업무 처리 제한, 그죠? 그런 건 여러분들 집에서 비밀리에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등기관 개인은 배상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준다?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등기법에는 규정은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부 가봐요. 등기부를 갔더니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뭐야?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 취급해 주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는 반면에 건물 등기부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등기를 편성할 때 사람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뭘 기준해서 편성한다? 물건을 기준해서 편성한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양가로 2번 등기부의 양식 그래요. 그죠? 맨 앞에는 뭐야? 표제부. 그 다음 장은 뭐다? 갑구. 그 다음 장은 뭐야? 을구지. 그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거야.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을구를 둡니다. 그죠? 됐어요? 중요한 내용이야.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 그래서 여기 봐요. 자,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뭐야? 표제부 그런다 그랬지. 그죠? 됐어요? 그래서 원래 법전에는 전체자는 없어요.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일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되는데 전체자를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405동 그래. 뭐라고요? 405동이 있어요. 이 405동을 집합건물법에서 뭐라 그래?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부는 이 405동 전체에 관한 명찰이야. 그죠? 됐어? 그래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또 다음 장이 있는데 요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에 뭐라 그래요? 표제부 그래. 그죠? 표제부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 봐. 구분 건물 등기부는 아주 독특해서 명찰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씩이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두 개씩. 이게 일반 건물 등기부라면 표제부가 한 개란 말이야. 근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하여간 독특해서 표제부가 몇 개다? 두 개다. 이런 얘기야. 우리 출제자는 보통 이 전유 부분을 표제부를 슬쩍 빼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갑구하고 을구가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 이렇게 편성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을구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등기부를 개설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밑줄 쳐요. 그죠? 부동산 고유번호를 밑줄 칩니다. 그래요. 다만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장부의 보존, 이동 금지 및 공개 그래요. 그죠? 공개 그렇죠. 자, 등기 기록 거기 박스내를 한번 가보죠.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 그래요. 영구히 보존.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죠? 뭔 소리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그러면 무슨 등기부 포함이다? 폐쇄 등기부 포함이야. 뭐라고요? 폐쇄 등기부 포함이야. 그죠? 그래서 등기부 그러면 항상 무슨 등기부 포함이다? 폐쇄 등기부 포함이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등기부라는 놈하고 폐쇄 등기부라는 놈은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장부입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를 영구히 보존하듯이 폐쇄 등기부도 어떻게 돼?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돼요. 그죠? 똑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장부야. 그래서 항상 등기부 그러면 무슨 등기부 포함이다? 폐쇄 등기부 포함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기부 부속 서류, 가로 열어놓고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을 뭐라 그러냐면 넓은 의미의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 그래요.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도면 매매 목록은 등기부야, 등기부가 아니야?
등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장부에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뭘로 취급을 해준다? 등기부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죠? 예, 등기부로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보면 등기부하고 등기부 부속 서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이렇게 되는데 그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엄밀한 의미에서 등기부 부속 서류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게 등기부 부속 서류로 해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죠?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에 따르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취하 정보는 보존 연한이 몇 년이다? 5년. 그래요. 뭐라고요? 5년. 그 다음에 장부의 이동 그래요. 뭐라고요? 장부의 이동.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한 사태의 경우에는 장부가 이동이 가능해요. 그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한 사태, 법원의 명령, 촉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그죠? 영장 등에 의해서 등기 기록 부속 서류 등은 등기 기록 부속 서류 등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부의 공개,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 가능,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리 권한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 뭉뚱그려서 그 박스 내에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첫 번째 한번 가보죠. 장부의 보존 그래요. 뭐라고요? 장부의 보존 한번 가봐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등기부 부속 서류 그래요. 등기부 그게 부속 서류는 아닌데 희한하게 거기다 부속 서류라고 써놨네. 그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광의의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광의의 등기부라고 기억을 해놔야 돼. 등기부 부속 서류는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여튼 뭐 거기 써놨으니까 그대로 따르지. 등기부 폐쇄 등기부 등기부 부속 서류 등은 영구히 보존하도록 돼 있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보존 연한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그죠? 5년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장부의 이동 금지 그래. 등기부 대법원 규칙을 정하는 장소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그래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 폐쇄 등기부도 동일합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관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응? 저기 경기도 분당시에 있어요. 분당이 아니지. 분당구에 있지. 분당에 있어요. 그죠? 분당. 분당이 어떤 동네야? 경기도 분당이? 예? 분당이 어떤 동네냐면, 저기 뭡니까? 레이더가 잘 안 잡히는 동네야. 분당이. 그러니까 국군병원 그래요. 그죠? 국군 옛날 수도통합병원이 저기 저 강서구 등촌동인가 있었는데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분당으로 이사 왔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잘 안 잡히니까 적의 미사일로부터 방어가 하기 좋은 동네야. 그러니까 그 부상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군병원도 분당에 있고, 그죠? 분당에 있고, 등기소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정보중앙관리소도 어디에 있어요? 분당에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분당에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서 저게 레이더가 잘 안 잡히는 동네가 분당,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청주야. 뭐야? 청주. 이런 데가 잘 안 잡혀. 공군사관학교가 어디 있어? 청주에 있어요. 그죠? 네, 청주에 있어. 다 이유가 있다니까. 또 어디냐면, 지금 계룡대 있죠. 그죠? 계룡대도 저게 레이더가 잘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저게 요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동네가 우리나라에 분당, 뭐 이런 데야. 청주, 계룡대, 이런 데. 계룡대,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데 보건 관리를 해야 되면 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 준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을 해두고 등기부 부속 사료 똑같아요. 신청서 및 부속 사료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랄지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수색 영장에 의해서, 그죠? 압수수색 영장에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장부의 공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2, 3, 4, 5, 6, 7 뭐 이렇게 쭉 되는데 그건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쪽은 등기소, 등기부, 등기관 등은 출제 빈도가 뚝 떨어져요. 그죠? 출제 빈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고 그냥 나의 경우는 안 나와 그러고 건너뛸 사람들은 건너뛰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정확하게 이제 나올 만한 지문들을 집어서 얘기를 할 거야. 그죠? 집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과히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딱 보니까 저 새끼가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네. 뭐 그런 것 같은데 거의 출제된다 안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갑니다. 그죠?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 524페이지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이제 거기서부터가 우리 등기법의 출발 지점이야. 하여튼 여기 봐요. 여기 요까지를 보고 등기법 서론 그랬는데 서론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등기사항 그래. 뭐라고요? 등기사항. 저번 주에 얘기를 한 거야. 등기사항하고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그래.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요건. 그죠? 이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야. 그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죠? 두 문제인데 저는 하여튼 올해 요걸 꼽아 봅니다. 그죠? 26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한 4, 5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도 되긴 됐어. 유효요건.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유효요건 딱 떴다 그러면 뭐 딴 건 몰라도 할 수 없는데 중모원형 그래. 뭐라고요? 중모원형. 중모원형 플러스 뭐다? 실체관계 부합 그럼 맨 끝이 뭘로 끝나야 돼? 유효. 공식이니까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에서는 가장 으뜸이 뭐야? 추정력이야. 뭐라고요? 추정력이야. 추정력하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란 말이야. 순위 확정적 효력 딱 떴다 그러면 뭐야? 동순별접이야. 뭐라고요? 동순별접. 그래요. 추정력 그러면 뭐지? 딱 세 꼭지만 기억하면 돼. 순도 몇 프로? 99.9%. 그 다음에 추정력의 뭐야? 물적 범위. 추정력의 뭐야? 인적 범위야. 그죠? 그러니까 딴 건 다 잊어버려. 그죠? 딴 건 딱 잊어버리고 추정력 그럼 딱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외우는 게 아니고 없는 권리. 그 다음에 토지하고 뭐야? 건물 그래. 그죠? 토지하고 건물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요. 이렇게 중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등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없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 524페이지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그죠? 좀 쉬었다 하죠. 그죠?